네, 숙박업 분야의 관광 종사자 친절 교육 강의를 맡은 박희정입니다. 네, 제1강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우리 관광업에 있어서 숙박업 종사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개인과 우리에게 여행은 삶에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변화와 질도 높아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입니다. 숙박업 분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첫 번째, 숙박업의 서비스 핵심 키워드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불안해하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A와 B의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A 그림과 B 그림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보통 교육을 하면은 대부분이 아마 A가 좀 행복해 보입니다 라고 손을 드십니다. 10분 중에서 9분 정도가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심리학자 펑카이핑 교수가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 중에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가? 그런데 특히 동양 사람과 그리고 서양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비교하였는데 한국 사람은 A가 좀 더 행복해 보입니다라고 90%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B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A와 B 조건이 50대 50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두 그림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환경의 변화가 다른 부분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같지만 주변에 있는 모습들이 다르게 되는데 이것을 말하는 것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따뜻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뜻하고 행복한 곳을 만들 때 오시는 고객들이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서비스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라면 뭘까요? 라고 제가 교육에서 물어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친절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뭔가 베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비스는 동양의 개념이 아니고 서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개념들은 서로가 윈윈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환가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주었을 때 나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림을 띄워놨는데 이 그림이 뭘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선물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일날에 선물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생일날 선물을 내 돈을 들여서 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죠. 근데 제가 왜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들은 주는 기쁨이 있어서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주는 기쁨으로 좋은 것이 있는데 사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내 주위 분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을 때 그 받은 사람에게서 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선물 줄 줄 몰랐어요. 내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내가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 돈의 욕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치와 인정의 욕구를 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선물처럼 줄 수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숙박업에서 서비스는 그래서 5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의사소통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하죠. 쾌적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정함이고요. 그리고 편안함.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갈수록 중요시 되도 되는 것인데 안전함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갖추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예절적인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그렇죠. 표정입니다. 고객은 표정을 보고 친절과 마음을 판단합니다. 고객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밝은 표정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정에 있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렇죠. 스마일, 미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눈 맞춤을 할 수 있는 아이 컨택, 그리고 같은 높이에서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인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호감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는 특히나 고객보다 먼저 인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배, 후배, 그리고 나이가 높다, 낮다, 그리고 여자, 남자 등등해서 이유가 되실 텐데 사실 누구나 먼저 인사하는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끔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그러면 장소와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인사법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업소를 방문하셨을 때가 있을 테고 상황에서 여러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테고 또 뭔가 우리가 실수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인사는 세 가지의 각도에 맞추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례입니다. 목례는 15도의 각도로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인사말이 중요한 인사입니다. 갈수록 우리 한국이 바라는 인사가 목례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자주 만나지만 매번을 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걸 우리가 목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체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객실을 머물다가 잠시 복도를 이동하시는데 지나면서 인사하실 때 날씨 너무 좋으시죠? 네. 어디 밖으로 외출하시는가 봐요. 어제 잘 쉬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상황과 내 장소에 따라서 자주 할 수 있는 인사인 거죠. 두 번째는 30도의 보통례입니다. 맞이 배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게 될 경우에 꼭 2번은 해야 되는 인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통례 30도는 여러분들께 각도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육을 하시게 되면 30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각도에서 내 발의 끝이 있겠죠. 그러면 발의 끝을 지점화해서 거기서 2m 정도를 지점합니다. 그리고 그 2m 점을 임의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은 무엇을 숙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허리를 숙인다라고 하게 될 텐데요. 허리를 숙여서 내려갔을 때 그 2m 지점에서 내 정수리가 닿는 위치가 될 때 우리는 30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를 함에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인사를 할 때 자세를 바지를 착용하기 때문에 재봉틀에 맞추어서 주먹을 쥔 듯 안 쥔 듯 차려 자세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께서는 차려 자세가 아니라 공수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공수 자세를 하시게 될 때는 두 손을 모으게 되며 여성은 오른손이 위로 가는 것이 예법입니다. 오른손을 위로 하셔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리시고 그리고 배꼽 위치에 갖다 댄 후 30도의 인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정도의 각도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30도의 보통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례 인사인데요. 사실은
우리 업소에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정중내 인사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VVIP에 고객들이 방문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사죄, 죄송합니다,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에 맞추어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내 인사는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태도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음식점에 가게 되었어요. 중국집입니다. 음식을 시켰어요. 무엇을 시켰냐?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A 종업원이 가져다 주기를 짜장면 2개를 가져다 줬어요. 잘못했죠. B 종업원이 가져다 주기를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를 가져다 줬는데 약간 그릇을 던지는 느낌입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 가져다 준 직원과 그릇을 던지는 느낌의 직원과 어떤 것이 더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죠. 아마 그릇을 던지는 느낌의 직원이 조금 더 기분이 나쁘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우리들은 잘못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이라고 해서 업무의 과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을 던지는 느낌은 업무 태도의 과실, 나한테 감정이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업무적인 과실보다는 업무의 태도에 대한 과실로서 감정이 손상되는 것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고객에게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도에 있어서는 밝고 명랑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정확한 업무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주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다음은 상황별로 응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기 및 환영입니다. 객실 청소, 로비 현관 등의 상태 확인, 주방 청소 등의 상태 확인, 용무 복장, 그리고 예약 현황,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대기와 환영의 필수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응대에 관련되어 있는 화법들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교육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호텔의 누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번째는 예약을 확인하고 체크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예약 확인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신용카드나 돈을 받을 경우에는 한 번 더 복창을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짐이 많을 경우에는 도와드리고 대기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화법을 하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교육에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머무르시는 동안의 객실 비용은 1박당 얼마입니다. 네, 카드 받았습니다. 네, 객실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객실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이 응대에 있어서는 객실 번호와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고 객실 키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실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약하신 객실은 306호입니다. 객실 조건은 이것과 같습니다. 네, 고객님, 아침 식사는 저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1층 어디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객실은 금연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른 쪽에서 흡연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체류 상황입니다. 체류는 고객 문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응대가 중요하고요. 특히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나친 영업 행위는 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객님. 가까운 편의점은 이곳에서 2km 근방에 있습니다. 로비 지도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마 여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과 국제전화는 이런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체크아웃 상황입니다. 체크아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고 나온 물건이 있으신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불편 사항에 대한 확인 그리고 다시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어요? 객실에 두고 나온 물건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 인사 후의 배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십시오. 즐거운 여행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저는 우리 숙박업소의 대표님들과 우리 종사원들께서 이런 역할로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숙박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의 업무는 사실적으로는 책임입니다. 물론 많은 힘든 일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힘든 일에 있어서 힘듦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듦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회복입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좋은 서비스, 우리 삶에 필요한 여행을 위해서 숙박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책임, 회복, 지속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강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 매뉴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좀 더 현장감 있는 사례들과 함께 수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종사자 대상 친절교육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강은요, 조금 다른 주제로, 다른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숙박업소 관련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크 제목은 이름하여 숙박업소 그것이 궁금하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입니다. 토크 주제는 숙박업소 이용 시에 느꼈던 점이나 혹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시죠. 숙박 서비스 교육의 전문가 박희정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략 설명은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관광업 중에서도 특히 숙박업에 관련해서 서비스 그리고 시설 등에 관련 교육이나 자문 등을 맡고 있는 전문가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숙박업을 많이 이용하는 또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용을 많이 하신다는 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까요? 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은 비즈니스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강의라던가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장이 많죠. 그래서 월에 출장이 많은 경우에는 숙박업에 쓰는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 되는 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워낙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더 놀라실 것 같은데 사실 주행거리가 1년에 10만 킬로 정도가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놀라죠. 네네. 네네. 그렇게 돼서 또 그렇게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행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숙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숙소도 많이 이용했었고 사실은 우리 숙박업들을 연에 한 1000개 정도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컨설팅을 한다던가 자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 이전에 숙박업소를 많이 이용하셨으니까 주로
어떤 숙박 종류를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겉으로 이렇게 뵈면 호텔만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떠신지요? 근데 이제 호텔도 이용하긴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월에 200만 원 정도 이상씩 뭐 엄청 월에 한 2, 30회가 될 경우에도 네. 이용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뭐 호텔만 이용할 수는 없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요즘에는 비즈니스 호텔도 많이 있지만 일반형 호텔이라고 하죠. 일반형 숙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스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뭐 구스테이, 그리고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라고 하는 3스테이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한국관광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통합적인 인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숙박,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 이용할 경우에는 또 우리 산속에 있는 뭐 펜션이라던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 또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지인이 있는 경우는 제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추천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거제, 통영, 그리고 산청 등에 좀 많이 있는 우리 한옥스테이라고 하죠. 한옥형의 우리 숙박업소에 이용하면서 대표님들하고 또 우리 담소도 나누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말 중요한 토크 주제와도 연결돼 있는 이용하시면서 좋았던 점, 그리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좋았던 점을 좀 얘기 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 혼자 이용했을 때와 가족들과 이용했을 때 경우에 보통 우리 업소들은 누구든 제 방문율을 얻고 싶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을 기억해주는 서비스가 가장 중요해요. 아, 그런데 제가 혼자 이용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니까 그때 혼자 이용하셨던 분이시죠 라고 기억을 해주시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따님이 많이 컸네요 라고 해서 가족들이 이용했던 걸 기억해 주었을 때 엄청난 이제 서비스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초두에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생겨도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한 곳이구나라고 그렇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선 사항이라고 좀 하게 되면 사실 제가 업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디테일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오면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객실에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로 가는 곳이 이제 화장실인데 이용보다는 위와 아래를 보게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바로 환풍구랑 배수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고객들이 잘 보지 않는 곳인데 제가 한번 체크를 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느낌처럼 제가 꼭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 청소하셨던 룸메이드 하신 분이 변기소를 우리 세면대와 겸해서 써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우리가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객실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침구거든요. 그래서 침구, 그리고 베갯닛 등등 침구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그리고 수건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항상 만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실이 아니고 객실이 2, 3일 정도 비어 있을 때는 꼭 우리 대표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어제 이용을 하지 않았던 객실이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먼지라던가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라던가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재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세탁업소를 맡기게 되거나 그리고 직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실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로 듣는 거는 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사장님, 예. 여기 306호인데요. 몇 호요? 306호요. 예. 저 이거 수건에 신내가 나거든요. 예? 한번 맡아보실래요? 신내가 신내. 잠깐만요. 306호. 어제 청소 됐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소 일지가 있는데 어제 청소 다 됐습니다.
고객님 지금 특별히 고객님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 괜찮아요. 쓰세요. 아니 일지 작성하신 거는 모르겠고 보시면은 제가 신내가 난다고요. 지금 객실비를 내고 오는데 이렇게 비표해서 신내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저희 고객님 같은 분들 많이 상대해봤거든요. 좀 너무 까탈스러우시고 다 아는데 저희 청소 다 됐고요. 이거 냄새 나는 건 제가 볼 때는 고객님이 한번 쓰셔가지고 냄새가 난 것 같아요. 저희 세수건으로 그런 냄새 안 납니다. 사장님 제가 이거 냄새 나는 것도 나는 건데 지금 사장님 응대 태도가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제 응대 태도가 왜요? 뭐요? 손님이 냄새 난다고 하면 맡아보셔도 나는데 그러면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죠. 아니 고객님이 쓰셔가지고 냄새 난 걸 가지고 제가 응대를 하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나 이상한 사람이네. 씻고 나온 몸을 닦았는데 신내가 나면은 그 씻고 났으니까 신내가 나는 거지. 사장님 응대 태도가 진짜 불쾌하고 저는 이거 SNS에 올릴 거예요. 올리세요. 올리시고 마음대로 올리시고 상관없거든요. 우리도 고객님 같은 분들 안 받아도 됩니다. 가세요. 아니 저희 이거 시설 좋다고 해서 아니, 왔는데 가시라고. 아니, 됐어. 사장님 불쾌하고 진짜 이거 SNS에 올릴 거예요. 올리세요. 올리시고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진짜 안 와요 다시는. 어머, 저 젊은 게 진짜 재수없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제가 306호에서 왔는데요. 네. 그 수건에서 신내가 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저희가 원래 이런 게 냄새가 안 나는데 이거 세탁이 이번에 뭔가 좀 잘못됐는지 저도 냄새가 좀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씻고 닦았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면 네네. 이거는 수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진짜 세탁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정말 원래 냄새가 안 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기분 좋게 놀러 왔는데 네, 이것 때문에 그럼요. 좀 기분이 좀 상해가지고요. 네. 고객님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화번호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010 네. 1111 네. 2222번이요. 예, 저희가 이거 확인해서 조치 취해서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죄송하니까 저희 옆에 카페테리아 있거든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리고 혹시 다음번에 저희 이용해 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응대를 해주시니까 풀고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고객들 와가지고 또 이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죠.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거 좀 잘 챙겨주시고 네. 저도 그래도 왔으니까 기분 좋게 이따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영상을 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좀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개선 상황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의 또 견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방법 찾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친절 사례까지 보여주긴 했었었는데 물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진상 고객 우리가 불만 고객들을 그럼 어떻게 응대하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불만 고객 응대에 있어서는 우리 업소 대표님들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냐? 첫 번째 경청입니다. 그래서 불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들어주셔야 되지만 대부분들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친절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재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적인 자세인데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셔야 되고 물론 고객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집중적 경청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수용적 자세를 가지고 좀 더 좋은 대안과 방법으로서 해결하시는 것이 선순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옳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이어서 이렇게 오신 김에 저희가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느꼈을 때 전화응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화응대 부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바로 이어주시죠. 잠깐만 있어봐라. 이게 그 서류가 어디 갔노? 엄마야 이 서류가 어디 갔더라? 엄마야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닌데 지금. 엄마 있어봐라. 아이고야. 바빠 죽겠는데. 여보세요? 예예. 예. 예약 받습니다. 예. 고객님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예. 아이고 이제 잘 들리네. 애가 둘이 추가 요금 2만 원. 예.
예예. 아 가습기랑 애기 친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어요. 예. 개? 멍멍 개? 개 안 됩니다. 개 안 됩니다. 아유 우리는 개 그 알레르기도 있고 안 돼. 우리 업소는 그거 안 됩니다. 예 안 돼. 안 돼 안 돼. 사장님. 아 그래 뭐 저 인스타 보고 이렇게 와도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요. 딴 데 알아보세요. 예예. 예예. 예. 사장님 체크인 하러 왔는데요. 뭐 혼자입니까? 네. 그러면은 306호로 올라가면 되겠네. 306호로 올라가세요. 네. 계산은 저 좀 이따가 저 직원 보낼게요. 그걸로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가세요. 나 소리 어디 갔지? 네 여보세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네네. 예. 네 분이시라고요? 네. 예, 됩니다. 네. 입실 시간은 3시고요. 퇴실 시간은 12시입니다. 네네. 가습기하고 아기 친구요. 저희가 그거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25일. 그럼 25일 전에 저희가 꼭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예, 갖다 놓을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인스타 보고. 예, 예, 예. 네 사장님. 예, 예.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 예, 그러면은 그 제 계좌가 거기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그거 보시고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제가 메모 다 해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예, 예. 많이 기다리셨죠? 체크인 하려고. 체크인 하려고.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러면은 306호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가격은 59,000원입니다. 네. 나중에 혹시 결제도 괜찮을까요? 나중에 결제? 네. 그럼 저희가 직원이 올라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전화응대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들이 아마 전화는 정말 많이 받거나 거시는 경우가 너무 그럼요.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의 어떤 예약 관리 시스템이라던가 모바일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시겠지만, 아직은 연령이 높으신 대표님들은 전화 예약으로 전화 신청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성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예의를 갖춘 태도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비대면에서의 가질 수 있는 예의법을 꼭 익히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인 메아리 화법을 쓴다던가 등의 서비스 스킬을 높이시는 게 필요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강에서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의 스킬 함량이 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전화응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안 보이는 비대면이잖아요. 그 감정이 느껴지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 훨씬 더 2배, 3배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똑같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바른 자세로서 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당연히 편안한 자세였을 때 안녕하십니까 하면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서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그리고 좀 더 높은 서비스를 가지고 하였을 때 우리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각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도 꼭 전화응대 때 신경을 써서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가지 사례를 보고 자문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사님, 숙박업소 종사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우선은 우리 업소의 종사자, 대표님, 종사원들께 드릴 수 있는 사실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런 행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우리 현장에 가면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 대표님이나 종사원들께서 우리 객실을 이용해 보십니까? 주무셔 보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실 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서비스, 요즘엔 또 아이디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업소와 같은 유형이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에 있는 업소들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일반형 숙박에 없지만 한옥형 숙박역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펜션형 숙박에는 없지만 일반형 숙박에는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요소를 가져와서 적용하게 되면 긍정적인 업소의 운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내 여행들도 하시면서 우리가 숙박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걸 가져보시는 게 가장 필요하고, 제가 만난 정말 업소 운영을 매출 높게 잘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보시고 자문도 들어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공감이 간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구나 라고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업무에 꼭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광종사자 대상 친절교육 2강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업 숙박업 분야 제3강 불만 고객 응대 및 전화 서비스입니다. 강의를 맡은 박희정입니다. 흔히들 불만 고객이라고 하면 컴플레인과 클레임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컴플레인은 가슴을 치다, 불평하다, 불만하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고, 클레임은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응대입니다. 불만 고객에 있어서 응대의 기본 원칙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뢰침의 원칙인데요. 불만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책임 공감의 원칙인데요. 고객은 불만족에 대해서 책임을 모두 다 함께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통제의 원칙인데요. 부담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언어 절제의 원칙입니다. 고객 상담에 있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히려 고객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청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역지사지의 원칙인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업소의 대표님들께서 우리 업소의 객실을 직접적으로 이용해보는 고객 입장에서의 해석, 또는 우리 업소 외에 타 지역의 업소를 이용해 보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업소에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불만 고객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 유형별로 행동 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패를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도록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례지만 몇 번으로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객을 무시한다거나 고객을 비난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강에서 봤었던 상황 중에는 고객을 비난한다거나 고객과 충돌하는 부분들은 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객이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해결을 원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욕구의 심각성을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수용하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 뒤 규정 및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단계적인 것이 중요한데요. 불만 고객에 있어서는 첫 번째, 고객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 뒤 우리의 규정과 방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법에 있어서도 예스적인 수용을 하고 우리의 규정을 말하는 예스 but 화법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고객이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해결을 원할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해야 되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거나 약속을 하면 지키지 않는다거나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며 공감을 해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고객을 무시한다거나 고함, 욕설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충돌이 되지 않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 통제의 원칙을 가지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건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부분들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개념으로 이용을 하려고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인 해결법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고객과 접했을 때는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이 경청과 수용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들이 잘못됐을 경우에 불만이 다른 고객에게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만 고객에 있어서는 MTP 기법이 있는데요. 누가 처리할 것인지를 봐야 되고 언제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고 어느 장소에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효율적인 고객 불만의 처리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전화 서비스입니다. 전화는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인데요. 특히 전화와 같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은 비대면 요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면대면보다 청각적인 요소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가를 고객들은 상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많은 톤을 가지고 바람직한 자세로 응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는 전화를 거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벨이 2-3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3번이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는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좀 더 발전을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법보다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법을 하시는 게 좋은 표현이 되고 초두의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른손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메모와 기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전화를 끄는 불 확인하고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업소에 있는 대표님과 종사원들께서 전화 서비스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3가지의 중요한 응대 해법의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두 효과가 중요한데요. 초두 효과는 처음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연출이 되면 뒤에 부정적인 요소가 오더라도 전체를 긍정으로 보는 걸 초두 효과라고 합니다. 특히 전화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문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전화의 첫 번째 접점에서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게 되면 면대면 만났을 때 좋은 시너지를 연출할 수가 있고 아, 전에 통화 나누셨던 누구시죠? 네, 부산에서 거제를 오신다고 하셨죠? 라고 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는 부분도 좋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비대면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 톤, 억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입꼬리법이라고 있는데요. 입꼬리를 올려서 응대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표정 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한 거죠. 그런데 입꼬리를 올리면 좀 더 스윗하게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입꼬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나쁘진 않지만 차분하게 단조롭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입꼬리를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조금 더 스윗하게 들리시죠? 아마 우리 대표님이나 종사원들께서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다른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다음은 어미를 길게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에 어미를 길게 하시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예약되셨습니다. 12월 3일 방문 말씀이시죠? 3시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금은 기계적으로 들리는 말투이죠. 어미를 길게 하게 되면 네, 고객님 예약되셨습니다. 12월 3일 방문이시란 말씀이죠. 네, 예약되셨습니다. 길게 하시게 되면 조금은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표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2강에 맞추어서 서비스 스킬을 배워봤는데요. 전체 중에서는 4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미, 인, 대, 칭. 하지만 서비스 스킬 중에서 한 글자씩 숨어 있는데요. 미 아래는 무슨 글자가 있을까요?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네, 맞습니다. 미소입니다. 그럼 이는 뭘까요? 네, 아주 빨리 맞추신 우리 대표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인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숙박업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좀 전에 전화와도 연결할 수 있는 대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칭찬인데요. 이 칭찬은 고객에게 건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좋은 메시지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반투족 언어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우분투가 가지는 메시지가 나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면서 힘듦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한 분 한 분 오시는 우리 고객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에너지를 쓰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배우는 내용이 되었지만 여기에 우리 관광업에 맞춘 디테일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제공한다면 고객은 우리를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지. 두 번째, 우리를 왜 찾는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지. 네 번째,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이 4가지를 깊이 고민해서 우리가 배운 교육과 함께 적용해서 좀 더 행복한 관광업소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태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관광업 종사자 친절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